어린 왕자가 되게 약간 비호감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왕자 읽을 때 가장 감동스러웠던 건, 와, 생텍쥐페리 대단한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 심지어 그림도 예뻐. 이게 너무 놀랐어요. 전혀 의외의 포인트에 꽂힌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제 나이가 어린 왕자보다는 조종사에 가까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조종사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조종사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어린 왕자가 되게 약간 비호감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고쳐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근데 놀라운 게 다 대꾸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되게 인간적인 게, 지금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장미가 아름다운 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이 막 내. 조금 있다가 미안한 거야. 그런 게 애를 키웠나? 그 정도로 되게 현실감 있게, 저는 나이에 따라서 다시 읽으니까 어쨌든 감정이입되는 캐릭터가 달라지더라. 그렇게 좀 바뀐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동화책으로 처음 접하긴 했는데 그림 보듯이 봤던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읽으시면서 가장 좀 재밌다? 매력적이다? 약간 의외다 하는 그런 캐릭터랄까?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 중간에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나?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장사꾼이 이걸 판매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린 왕자가 그거를 듣고 자기는 그런 시간을 아낄 바에 그 시간 동안 우물을 찾아서 걸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낭만적이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갈증을 해소하는 알약이었나요? 어느 면이 그럴까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걸 좀 빨리빨리 하고 약간 효율성을 약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는 약간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느긋하게 약간 삶을 즐겨나간다는. 저는 그 알약 장사꾼 진짜 지나가듯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감동 그런 포인트가 부분이 다르구나. 있었네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전등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가로등 켜는 사람. 루틴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루틴하게 평범한 걸 평범하게 매일 하는 게 위대한 거거든요, 사실. 40대 후반부터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애를 다 크고, 우리나라 보면 특히 남편분 여성분 잘 안 놀아주잖아요. 잠깐만요, 부장님. 그 굉장히 위험한 주관적인, 겁니까?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부장님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막 드러나는 멘트들이어서 잘 놀아주는 분도 많아요. 아까 지리학자도 술꾼도 보면 왜 술 먹어? 창피해,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내가 한 게 부끄러워서 잊으려고. 그래서 어쨌든 불 끄는 사람, 지리학자. 진짜 왕도 매력있지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리학자는 되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길 좀 두려워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좀 어린 왕자는 이렇게 자기 별을 떠나서 다른 데를 여행도 하고 지구도 와보고 이런 데서 어린 아이랑 어른이랑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네요. 저는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가로등 불 켜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34년 직장 경력 있으셨다고 했던 그 고단하게 30년 넘게 일을 하셨던 그 즐겁게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무게감이 좀 저는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한편 이제 저희 아빠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가장으로서 저희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리학자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읽을 때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다시 읽으면서 지리학자가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닌가? 모두가 다 여행을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떠날 수는 없는데, 어린 왕자는 이 사람들한테서 결국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를 다 배우더라고요. 반면교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책에서 보면 조종사만 어린 왕자를 통해서 바뀌는 것 같지만, 어린 왕자도 여우와 꽃 이런 많은 사람과 많은 존재들을 만나면서 어린 왕자도 바뀌거든요. 롤모델은 여우였던 것 같고, 그래도 저랑 가장 비슷한 거는 조종사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기 시작했어 라고 마음을 좀 닫기 시작했다가, 또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또 관계 맺으면서 또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조종사랑 그래도 많이 유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갈리네요, 그죠? 조종사 입장이고 우리 지리학자랑 가로등 불 끄는 그 직업, 그리고 여기는 어린 왕자의 자기 삶과의 경험과 좀 이렇게 가까이 오는 캐릭터한테 먼저 땡기는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물었더니 역시 술꾼이 백미야 이러면서 술이란 말이지 이런 거거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야, 걔가 술을 마신 이유를 생각해봐. 술이 좋아서 마셨을 거야.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또 술을 마시는구나, 내가 이제 부끄럽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잊는 방법은 뭐예요? 또 먹는 거야. 그런데 걔가 깨우치지 못했어 아직. 경지에 오르면
부끄러움마저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기업가 나오는데 기업도 경영 예술이고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다 숫자만 보는 분들이 아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가 그 기업가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소유하기만 하고 그것을 이제 향유하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별이 2,000개 있어. 그런데 별의 아름다움은 하나도 몰라. 그런 얘기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혹시 본인이 보시기에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멘토라든지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반면교사랄까요? 그런 캐릭터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딱 왕의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반면교사네요? 네, 그렇죠. 이 왕이 딱 보면은 착하기만 하고 격식은 차리는데 정작 능력은 없는 그런 인물의 표상격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왕처럼 체면은 조금 차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왕처럼 되기는 싫은 거예요. 조금 안 착하더라도 능력 있는 왕이 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왕과 같은 캐릭터들이 사실은 저는 주변에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러고 꼭 뭐 시키려고 그러고 꼭 주목받으려고 하고 막 왕이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막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월한 느낌을 갖고 싶고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거지. 네. 진짜 우월하면 사실 뭐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렇죠. 본인이 네. 스스로 하니까. 저는 장미도 되게 기억이 남아. 그 장미가 보면은 처음에 어린 왕자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거를 어린 왕자한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도 이제 저런 상황이 닥치면은 장미처럼 숨기지 말고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장미가 그 표현하지 않나요? 나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네가 나 이거 씌워줘야 되고 네가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그 감정 좋아한다고 자체를,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표현을 못해서 어린 왕자가 살짝 방황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결국 잘 안 된 거네요. 그럼 어린 왕자랑 장미가 서로 잘 소통됐으면 이 여행은 없었네요. 그건 또 그렇게. 그랬네요. 네. 표현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장미가 되게 많이 안타깝긴 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이 다 자기 표현을 막 하는데 이 장미꽃만 유일하게 조금 돌려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너 오물거리지 마. 떠나렸으면 그냥 가. 어따 센 척이야 이런 거. 네, 그래서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자존심이 강한 꽃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막상 떠났는데 계속 생각을 해요. 여기 가도 꽃을 떠올리고 저기 가도 꽃을 떠올리고 너희 오천성에는 나의 장미꽃이 아니야. 그럴 때 약간 의외였어요. 그 장미한테 막말 막 하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나한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 오천성이는 막말을 당했어. 나한테 왜 이러지 얘가? 그렇죠. 저 장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자분만 그럴까요? 남자분들도 뭐 어린 왕자도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왕자 그래요. 나는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안 거죠. 깨달은 그때는 거죠. 내가 이해도 못했던 것 같아. 왜 그래요 여자들은? 여자들이요? 아니 장미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린 왕자 난 네가 좋아 여기 있어줘. 플리즈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꽃이 마지막에 49쪽에 다 얘기를 하네요. 용서해줘. 내가 어리석었어. 너 행복해지길 바래. 말을 하기는 했네요. 솔직하게. 근데 마지막 타이밍. 이게 역시 사랑은 타이밍인가 봐. 그러게요. 그럴 수도 이미 있어요. 어린 왕자 마음 접었는데 네, 화산 청소 다 끝내고.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 다 했거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뒤늦은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던가. 타이밍 중요하네. 오늘의 주제는 타이밍. 고백이든 뭐든 어. 그러니까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려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시점에 해야 되네요. 좋은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던 조종사가 이 어린 왕자를 이제 신경 쓰게 되죠. 그게 좀 바뀐 부분이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보아 구렁이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린 왕자 그걸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코끼리 삼킨 보아 구렁이 말고 조종사는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린 날에 그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그림을 어린 왕자가 알아보네. 거기에서 일단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출발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사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지속 성장을 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다 네가 변하기를 원해서 이제 문제인 건데 왕처럼. 근데 홍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소개팅 갈 때도 공감대 찾잖아요. 취미든 뭐든 그게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첫 번째 키포인트거든요. 사람이 어떨 때 변하느냐 제가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 교육인데요.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고 사랑.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나한테 헌신할 때 그게 바뀌는 거죠. 그게 진정성 그런 것들인데 아, 여우가 길들인다 같이 그거 같이 관계를 연관이 맺게 되는 되면서 거죠. 조종사가 어린 왕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 왕자로 바뀌게 됐다. 조종사가. 저는 궁금한 게 이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 친구의 답은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얘는 외계인이다. 걔가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은 어린 왕자니까 조종사가 변하게 되지 않았을까? 조종사니까 어린 왕자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린 왕자는 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조종사가 어렸을 적의 모습이 그냥 어린 왕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 왕자는 조종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약간 어린이는 낭만적이고 어른 약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조종사라는 직업이 어찌 보면은 낭만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경만 하던 하늘을 바람 보던 하늘을 직접 나는 직업이니까 되게 낭만이라는 게 약간 어린이들의 속성이라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종사는 되게 약간 어린아이스러운 어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조종사의 어릴 적 모습이 어린 왕자가 아니었을까. 우리 신웅님은 굉장히 낭만을 좋아하네요. 아까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도 약 먹고 할 바에는 그냥 나는 우물을 찾아가겠다. 네. 얼마나 낭만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욱군은 약간 낭만과 어린이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30 중반인데 뽀로로 막 좋아하고 막 포켓몬스터 스티커 모으고 막 배틀 막 하고 막.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의 한 종류니까. 요즘 대학 축제 때 가면 어느 가수가 와서 떼창을 뭐 한 줄 아세요? 뽀로로 주제가 했거든요. 오. 모두 다 따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듣고 봤던 자랐던. 거죠. 유치함과 동심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어릴 적에 좋아한 것과 더불어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적에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들과 결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점점 나이 들수록 특히 우리 사회는 좀 그런 이 나이 때는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뭐 어느 정도 아파트하고 연봉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좋아하던 걸 좀 포기하고 희생하는 면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또 가족도 케어하다 보면 어린 왕자가 아까 저도 순육군하고 같은 의견인데 조종사의 어린 시절이니까 첫 그거 딱 그림 보고 바로 맞추는 게 그게 작가가 장치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둘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하면 자기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뭐를 하든 보지 않고. 근데 조종사는 과연 그런 어린이였을까? 아니면 조종사가 원했던 어린 시절 아닐까요? 그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렇죠. 말 다 하고 예, 막. 조종사가 되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어린 왕자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린 네. 시절에 자기와 화해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여우가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본질을 중요시 하는데 저렇게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저건 현상인 거고 본질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공기, 자연, 사랑 너무 중요한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현상만 보죠. 현상도 제대로 잘 못 보죠, 사실은. 맨날 스마트폰만 보죠, 사실. 지리학자 중에 꽃이 나온 꽃을 기록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해? 사라져가면서 안 한다고 네네. 하는 건데 마음의 눈으로 보내는 건 어쩜 영속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쾌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눈을 보려면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만 휘둘러 하지 말라. 제 나이가 어린 왕자보다는 조종사. 조종사에 가까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어린 왕자가 되게 약간 비호감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예요.